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지금은 제가 썸네일을 따기 위해서 잠깐만 이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한 가지의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독심술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제가 극과 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들, 제가 이제 반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에서 반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썸네일이 나왔겠죠? 어, 어쩌면은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뭐 텔레파시로 대화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독심술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텔레파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독심술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뭐 텔레파시도 될 거고 아니면은 독심술도 될 건데 일단은 독심술을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들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표정을 보고 생각을 읽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서로의 표정을 보고 생각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외에도 저 사람이 표정을 보니까 뭔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독심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표정보다는 아무래도 독심술로 사람들의 내용을 읽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뭐랄까 몇 억분의 1의 확률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적이라는 것은 잊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세대에 독심술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어드밴테이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독심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독심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도 이점이 아닐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뭐 공기의 소중함을 평소에 뭐 생각으로는 알고 있긴 하지만 느끼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조금 더 우위에 서게 될까요? 다들 생각을 읽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캘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표정으로 사람의 생각을 읽잖아요. 여기서 아주 조금이라도 독심술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표정으로만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상대방의 의도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잖아요.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독심술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상대방의 표정으로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읽을 수 있으면은 이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시작이 되고 그러한 기술들이 생겨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독심술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니까 그냥 표정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했었던 거는 우리는 독심술을 할 수 있는데 표정을 읽으면은 이 둘 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까먹은 채 그냥 표정으로의 공부만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독심술을 까먹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 5천년 전쯤에 있었던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한 3천년 전, 2,500년 전에 지어졌던 피라미드는 지금 다 이렇게 보존도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신기하게도 5천년 전에 기술이 더 뛰어났어요. 아니면은 뭐 옛날 유적들을 파다 보면은 옛날에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지? 뭐 그냥 가까운 걸로 봤을 때는 신라의 석굴암이나 아니면 기원전에 이 사람들이 컴퓨터도 없이 어떤 이런 기술들을 만들었지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생겨나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뭐 유관순을 역사 교과서에서 빼야 된다. 왜? 유관순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인데 교과서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물론 이게 통과가 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관순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있나? 꼭 굳이 책에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그러한 생각으로 책에 유관순이 실리지 않으면은 몇 세대만 지나가더라도 나중엔 사람들이 유관순이라는 존재를 아예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텔레파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텔레파시를 사람들이 모두 다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텔레파시는 기본이니까 텔레파시가 아니라 말을 더 잘하는 사람 아니면 표정으로 사람의 생각을 읽는 사람들이 더 우위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위에 선 거를 사람들이 따라하기 위해서 말과 표정만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더 치우쳐졌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간이 옛날에는 텔레파시나 아니면 독심술을 쓸 수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잊혀졌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잊혀졌다라고 단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하는 얘기들이 그렇지만 이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잊혀지거나 이게 엄청나게 긴 역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던 건데 이것을 전제로 다른 것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잊혀지는 게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있는데 나한테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기본 전제로 난 이걸 잘하니까 얘를 공부해야지. 근데 사실은 얘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기본 전제로 깔고 얘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얘는 기본 전제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없어지고 얘만 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1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그냥 1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제도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개개인의 역사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러한 과정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이야기도 답이 내려지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한 가지의 가정으로 이야기를 해봤던 겁니다. 아까 이거 썸네일 잘 나왔겠죠? 네, 독심술처럼 보이나요? 뭐 텔레파시처럼 보이나요? 네, 암튼 오늘은 뭐 모든 사람들이 독심술을 가졌었다면 예,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최승윤 작가의 이런 뻘소리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메머드 커피숍에서 메머드 커피 정동길점에서 개인전 중이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